안녕하세요. 르얼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가 되었을 경우 좋아지는 수혜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로는 전기차 쪽을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그 중에서 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왜 좋은가? 근데 저 이거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반도체 업종을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기준에서 앞으로 올해 상승장이 온다면은 세 가지를 본다라고 했어요. 제 기준에서 주도 업종 혹은 주도 섹터로 봤을 때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쪽이고, 두 번째가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남북경협주, 요 정도로 남북경제협력주입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다. 근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걸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슈가 되거나 할 때 단순 이슈가 있고 단순 이슈로 인한 이런 단순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테마,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의 테마,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섹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테마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는 뭐 로봇이고 뭐 5G고 자율주행이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테마였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뭐 했단 말이에요. 등등 드론이고 뭐 다 VR이고 많죠. 뭐 어쨌든 이거 그냥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다 묶어서 가자고요. 엄청나게 많은 테마가 있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활이 됐잖아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화가 됐죠. 산업화가 됐죠. 로봇, 제가 최근에도 로봇이 미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 다 사용이 되고 있고, 5G 며칠 전에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이미 개통되기 시작했다. 드론 계속 날아다니고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적 특성상 사실 쉽지 않고 규제가 좀 많죠. 우리는. 그리고 자율주행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지금 스마트폰만 켜도 AI가 기본이죠. 이제는 스피커에도 AI가 나오고 웨어러블에 나오고 계속 이거는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인터넷에서 뭐 지금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도 알파고가 관리를 하죠. 인공지능이 이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산업이에요. 산업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은 테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야 되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은 생명연장의 꿈을 진슈황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 전부터 갖고 있었겠죠. 실현하려고 한 게 이제 진슈황인 거지. 당연히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뭐 150세 시대 가려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오 쪽 이쪽 섹터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북경협주는 아직은 요놈은 테마다. 테마다. 아직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이루어질 가능성만 있는 거지. 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이제 개방을 해서 제 생각에 베트남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베트남처럼 단계별로 천천히 어차피 산지가 많고 자원이 많고 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베트남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아니다. 자기들은 중국처럼 빠르게 가고 싶어 하는데 뭐 인구가 있어야지. 중국은 인구가 있으니까 인구빨로 가는 거고, 인도도 그렇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되면은
인구가 되면 수요가 늘어요. 근데 북한은 이게 안 돼. 우리나라도 인구가 부족한데 둘이 합쳐야 얼추 이제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약 1억 정도는 돼야 뭐 특수한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보통은 약 1억 인구는 있어야 내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되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내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주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을 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인구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더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많이 키운다는 거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아져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에서 반도체는 핵심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일반 자동차에도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자율주행이 되면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다가 스마트카 얘기 나오죠. 자율주행 스마트카 하면은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더 들어갈 것이고,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 드론을 뭐 택배로 다루고 하면은 여기엔 또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갈 거고, 5G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뭐 물론 비메모리 칩 쪽이긴 하지만 삼성에서 역시나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퀄컴 자리 노리려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M&A 해가지고 비메모리도 뭐 세계 1위까지 가고 싶다 뭐 포부를 밝혔죠.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AI 뭐 이거 전산 처리하려면 당연히 반도체 많이 필요할 거고 메모리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서버 증설이니 뭐 데이터 센터니 이것저것 다 메모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반도체 요즘 업황 안 좋다면서요. 이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나 이런데. 당연한 거죠.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가고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가야지 어떻게 계속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구간을 이거를 사춘기적 과정이라고 했죠. 사춘기 같은 과정이다. 지금은 사춘기 같은 과정이고 요거를 극복해내면은 더욱더 발전하는 시기가 온다. 반도체는 끝이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가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텔이랑 그리고 AMD에서 신규 이제 반도체가 나오죠. 아니 반도체래. CPU가 나오죠. CPU가 나오면은 최근에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은 이유가 인텔에서 그 CPU를 못 찍어내고 있어요. 물량이 딸리는 거야. 얘네도 막 찍어내다가 그리고 다음 세대 CPU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존 거를 더 많이 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재고가 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신규 CPU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오면은 재고가 소진이 되겠죠. 재고가 소진이 되고 새로 이제 찍어내는 이제 반도체들이 더욱더 불티나게 팔리겠죠. 새로운 기종이 나왔으니까 계속 팔릴 거 아니에요. 더 그동안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받지 못했단 말이야. 수요는 있는데 그럼 그 수요처에서 계속 이거를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고가 금방 소진되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세계 1위가 삼성전자고 세계 2위가 메모리 반도체기요. 메모리 쪽으로는 2위가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자, 플러스 알파로 세계 3위인 마이크론에서 감산을 했다. 마이크론에서 감산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마이크론에서 감산을 했다. 그러면은 재고 소진이 과속화된다. 빨라지겠죠?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적게 찍어낸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에서 좀 줄이겠다. 올라가다 이제 좀 줄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뭐 계속 지속되진 않겠죠. 당분간 잠시만 재고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에 얘네도 계속 찍어내야지.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아예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꺾이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재고가 있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다 내려가는 거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 산업이 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해당이 되느냐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기술 유출 형식으로 잘 훔쳐갔잖아요. 기술력을 이용해서 자국의 발전을 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제조 굴기 2025가 나온단 말이에요. 2025년까지 얘네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반도체랑 이런 거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력도 뭐 퇴직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직하려는 분들 이제 뭐 좀 연봉을 높게 쳐드리고 이제 높게 드리고 이제 모셔가서 기술력을 다 빼간 거예요. 근데 빼가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존의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노하우를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미세한 부분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랑 길게 호흡을 맞춰서 노하우까지 다 뽑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국이. 근데 이런 기간까지 버티지 못하고 제조 굴기를 이번 무역 협상하면서 아예 없애버렸죠. 이런 단어 자체를. 이제 안 나오죠. 중국이 하나씩 양보하고 있잖아요. 무역 쪽 양보했고, 그 다음 중국 제조 굴기 양보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이랑 지적재산권, 뭐 기술 강제 이전 등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다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 보는 것들 아닌가요? 기술 강제 이전이 방금 요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술력 가져가 가지고 한국 기업 단독으로는 안 돼. 우리랑 합작으로 법인 세우자. 합작 법인 세워서 중국에서 너네는 팔아먹고 한국 기업은 팔아먹고 돈을 얻어가. 대신 우리한테 기술을 강제로 이전해라. 이렇게 된 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중국은 짝퉁의 나라다. 이런 얘기가 많죠. 뭐 옛날엔 우리나라도 그랬었지만 짝퉁의 나라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뭐 게임 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그대로 베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진짜 살맛 나죠.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요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살맛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차고 들어가야지. 뭐 푸젠진화라던가 화웨이도 이제 뭐 거의 끝장내려고 하고 있고, GTE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IT 기업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화웨이까지만 하면은 진짜 엄청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은 거기 틈새 시장 파고 들어서 받아 먹으면 돼요. 받아 먹으면. 받아 먹기 잘하면 된다. 아시겠죠? 중국이 IT 쪽, 이 반도체 쪽 살리는 거 이제 포기 상태예요, 지금. 그나마 되는 게 파운더리 쪽. 파운더리 쪽이 그나마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합작법인 얘기했죠. 기술력 빼가는 거. 얘네가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를 이용을 했어요. 대만의 TSMC라고. 여기가 파운더리 세계 1인데 얘네랑 합작하고 있다가 대만도 이제 지금 발 빼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비빌 수 있는 구석이 없어. 대만의 노하우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안 되고 하면 대만의 노하우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TSMC까지 발을 뺐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뭐 경제나 뭐 규모나 이런 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어쨌든 안 되잖아요. 군사력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무 세서 그래요.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뭐 반 나눠졌다고 치고 여기 중국 있죠. 여기 러시아 있죠. 아이씨, 중국을 너무 크게 그렸네. 어쨌든 러시아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다에 일본 있죠. 그리고 저기 멀리에 미국 있죠. 저쪽에는 뭐 영국 있죠. 근데 뭐 유럽은 제낄게요. EU 같은 경우는 빼더라도 아이고, 우리나라 주변에 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제조국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살판 나고 이 중국이 시도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다 차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 기회만 잘 노리면 되는데 이거는 걱정을 안 해요. 삼성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반도체가 뭐 업황이 안 좋다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만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신문기사 그냥 찾아보세요. 하이닉스 용인에 120조 반도체 투자 클러스터 구성한다 나오죠. 자, 하이닉스가 미쳤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는데 용인에다가 120조나 투자를 하게? 산업단지 딱 만들잖아요. 용인에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미친 기업이 아닌 이상 업황이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안 좋아지는데 120조를 투자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반도체가 수요될 것 같으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들어가고 SK 하이닉스 들어가고 여기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협력 업체들 있죠. 협력 업체들 들어가고 그래서 120조나 들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용인이 굉장히 발전을 하겠죠. 그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유를 아실 수 있겠죠. 앞으로 정말 반도체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간단히만 볼게요.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46,500원 여기 이탈해도 바로 회복하면은 괜찮다. 이거 밀려도 여기 한 45,500원 전후까지 와서 터치하고 46,500원 회복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밀려요. 이게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안 밀려요. 자기들이 먼저 막 커밍아웃 하잖아요. 우리 실적 진짜 안 좋아. 그리고 나서 까봤는데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도 안 밀려요. 삼성전자가.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보세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자, 올해 1월부터만 봐도 자, 어마어마하죠. 진짜. 기관도 털렸어요. 개인은 당연한 거고 기관도 털렸어요. 7,400만 거의 7,500만 주를 매수를 했다.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죠.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 뭐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똑같아요. SK 하이닉스도 1,700만 주 넘죠. 그나마 기관이 요건 조금은 샀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수급이 이렇게 좋아요. 삼성전자 46,500원 뭐 지지받고 하다보면 또 가겠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감산이 또 굉장히 잘해준 거다. 뭐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하이닉스도 77,000원 유지만 해주면 되고 내려가도 뭐 한 75,500원, 75,000원 전후 이 정도까지 지지받고 다시 77,000원 회복한다 그럼 또 갈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DB하이텍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다 1월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에다가 두 종목만 더 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DB하이텍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거 만약에 13,000원 부분까지 내려와 준다? 거의 왔죠 오늘도? 그러면은 이거는 없는 분들도 모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계속 꾸준히 언급 드렸으니까 대응 방법 보세요. 그리고 추후에도 또 대응 가격 나오면 말씀드릴 겁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요 4만원 부근 계속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받더니 쭉 날라가 버리죠. 1차 44,000원이고 요거 돌파하면은 47,500원 이런 식으로 얘는 위쪽을 이렇게
올라탄다. 47,500원이 아니고 48,000원인데 48,000원. 근데 48,000원도 뭐 갭으로 돌파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그럼 그 다음에는 뭐 52,000원 정도 되겠죠. 51,000원까지 이미 왔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눌릴 때 1차 매수 48,000원 부근에서 한다라고 치면은 2차 매수 44,000원에 한다. 요 생각 갖고 10% 이렇게 나눠서 20% 전략을 짤 수 있다. 절대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 고점에서 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대응해 가시면 돼요. 테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놈이 여기까지 눌렸을 때 좀 매수를 못했으면은 아쉬운 거다. 17,500원 이하에서 매수 못했으면은 아쉬운 거다. 이때는 매수했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여기 21선 이탈만 안 하면 한번 튀겠죠. 돌파를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래도 혹시나 리스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잖아요. 16,000원 뭐 초중반 중반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차라리 돌파해서 2만원 위에 안착하면 그때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이거 다 1월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1월에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시겠죠. 원익 IPX 같은 경우도 요거는 약간 디스플레이랑 뭐 다 겹쳐 있는데 26,500원 여기 저항이고, 요것도 밑에서 저점 높이면서 이쁘게 올라가고 있다. 뭐 24,000원 아래를 주면은 뭐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요즘에 21선을 다 올라타고 있어갖고 종목들이 다 진짜 그 육상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요이 땅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총 땅 쏘면은 출발하려고 약간 그런 느낌을 다 받고 있어요. 요즘 21선 올라타서 유지해서 21선 기울기가 아래로 꺾여 있죠. 지금은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완만해지고 위쪽으로 딱 말아 올리면은 터치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하나 껴드릴게요. 요거 계속 말로는 많이 언급드렸는데 저항자리 한번 왔어요. 제가 이거 기존에도 11,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왔어요. 벌써 굉장히 강하죠. 지금 뭐 거래량도 계속 실어가지고 이 구간도 잘 지켜주는 구간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차라리 15,500원을 돌파하면 사거나 아니면은 13,500원 저는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돌파하면 매수하던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종목을 보거나.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 목표가가 거의 다 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차 목표가죠. 자, 그리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 16,000원 정도까지 눌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와줬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모아서 보시면 되겠죠. 지가 밀려봐요. 뭐 15,000원 아래 여기 살짝 흔드는 정도밖에 더 오겠어. 14,500원까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해봐야 10%도 안 되잖아요. 아래로. 위쪽으로는 어마어마한데, 유닛 테스트는 아까 하이닉스 120조 그 반도체 단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오래 걸리겠죠. 하루 이틀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보시면 됩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후공정적으로 유닛 테스트랑 같이 아주 좋은 종목이다.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 갖고 약한데 한번 돌파가 나오면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테크인이랑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슬슬 강해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위쪽에선 사지 말아라. 여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눌려서 12,500원 부근 오면은 이럴 때 매매를 해야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테크인처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놈이 못 가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안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천천히 모아서 약한 대신에 돌파해서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붙는다면은 눌렸던 만큼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수급은 좀 약하다. 좀 그래서 상승률이 지금 당장은 상승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라. 그래도 이걸로 나는 저렴한 가격에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나는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이 좀 탄력 있는,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좋다 하면 다른 종목 보시면 되죠. 위쪽에 있는 종목 이제 조정받으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똑같이 솔브레인하고 삼성이 투자한 소재 기업인데 더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오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번 주에 계속 주고 있죠. 11,500원 부근까지 눌리면은 이거 밀려봐요. 뭐 11,000원 부근까지 더 11,000원 흔들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렇게 해서 차라리 센 거를 보시는 분들은 요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DNF까지
원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이랑 같이 고민하던 종목인데 그냥 편안하게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 소재기업 솔브레인 동진세미캠을 선택했다. 하지만 DMF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수 타이밍 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구간에서 9,000원 정도 구간에서 9,100원 이 구간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지가 밀려봐야 8,500원이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이제 손을 거의 다 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존에 합의문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합의문 작성하고 있었죠. 실제 그때는 합의문에 대한 제대로 된 뉴스나 이런 게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합의문 작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단어 하나로 2시간 동안 뭐 서로 논쟁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 당연히 합의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국은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세 보복을 받을 것이고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고 중국 니네는 보복하지 마 이런 조건을 걸고 있었죠. 왜냐면은 미국은 지킬 건데 중국 니네 맨날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안 된다 하더니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합의에 대해서 거의 뭐 나왔다. 그래서 합의 이행을 관리하는 기구를 이제 어디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된 게 아니냐. 노딜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된 게 아니냐.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죠. 이거는 굿딜 아니면 노딜이다. 완벽한 합의 아니면은 아예 파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이래. 북미 간의 대화도 똑같아요. 노딜 아니면 굿딜이에요. 비핵화에 대한 큰 틀 합의 완벽하게 하고 지금처럼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합의문 짜고 합의문 작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구 만들겠죠. 예전에 리비아가 그렇게 했어요. 리비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카디프가 2003년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완벽하게 완전 비핵화 해가지고 합의 선언한 다음에 이제 주둔해가지고 관리하고 해서 비핵화를 이뤘죠. 단계별로 그 큰 틀이 이루어져야지 단계별로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풀릴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아무리 노력하고 하셔도 안 돼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이 합의문이 나오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져야지 제재가 풀린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북한에 진행될 상황은 지금 중국을 보면 된다. 거의 다 됐다. 반도체 만세 부르면 됩니다.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만세 부르는 날이 옵니다.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뭐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반도체에 만세 부르는 날이 온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된다. 다른 특정 섹터, 뭐 5G니 뭐니 특정 섹터를 공략하기 어렵다. 그냥 반도체를 공략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유익한 내용 되시라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미중 무역 합의는 미국하고 중국인데 왜 우리나라가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전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둘이 싸우면서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글로벌 경제가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런 특정 섹터들은 특정 업종, 특정 섹터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이 무너지면서 계속 반도체 지네가 먹겠다고 했잖아요. 반도체 시장. 근데 중국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실제로 중국이 먹기도 힘들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이미 치킨 게임으로 해서 대만이랑 뭐 일본이랑 미국 다 나가 떨어졌는데 한번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저렇게 커진 게 원래 3위 업체가 일본의 엘피다예요. 일본의 엘피다인데 엘피다도 나가 떨어지고 원래 이때 엘피다가 나가 떨어졌는데도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안 끝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도 이거 무너뜨려서 지들이 먹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땐 주인이 없었어요. SK에서 인수하기 전이에요. 그때 주인 없을 때였어요. 치킨 게임 나올 때가 2009년 10년 뭐 이렇게 나올 때가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하이닉스가 좋은 기술력으로 해서 잘 버텼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하고 그 전까지 흑자 전환하고 주인을 찾습니다 하면서 재미있게 50원 배당인가? 50원 배당 받으나 마나죠. 근데 50원 배당인가 하면서 우리 돈 벌고 있다. 주인 될 사람 빨리 우리를 인수해 가시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하이닉스는 잘 버티는 견고한 기업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모자라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계 최고의 1, 2위 기업으로, 물론 삼성전자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의 1, 2위 기업. 이쪽은 승자 독식하는 쪽이에요. 중국이 저렇게 못 까불어요. 이제 앞으로는 까불 수가 없어,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푸젠징화부터 시작해서 싹 다 무너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수익 잘 내서 연말에 불우유토끼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